1938년에 탄생한 슈퍼맨, 1939년에 탄생한 배트맨이 탄생 77년 만에 스크린에서 맞붙습니다. DC 코믹스의 목표인 저스티스 리그로 가기 위한 그 예고편 같았던 영화 맨 오브 스틸 리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. 슈퍼맨의 고향인 크립톤 행성이 오랜 자연 파괴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자 그의 부모는 아이라도 살릴 심정에 칼-엘을 지구로 보내버립니다. 크립톤과는 다른 환경 때문에 가히 신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되는 칼-엘, 아니 클락 켄트,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크립톤에서 쿠데타로 추방당했던 조드 장군이 클락 켄트, 즉 칼-엘에게 크립톤 인류를 재건할 비밀이 있는 것을 알고 지구로 쳐들어와 남의 밭에서 깽판 친다는 외계 침공 SF 액션 히어로 영화 맨 오브 스틸입니다. 슈퍼맨의 리부팅 프로젝트였던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슈퍼맨 리턴즈가 흥행, 평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하게 되고, 또 마블의 이 어벤져스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옆에서 이렇게 질투하고 있던 이 워너브라더스는 이 배트맨 시리즈의 성공에 힘입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새롭게 리부팅하는 맨 오브 스틸의 제작자로 앉히게 됩니다. 이 사실 전부터 이 DC는 이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러나 그린 랜턴은 워낙에 실패를 한 참담한 영화고,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들었던 이 배트맨 3부작은 저스티스 리그와는 별개의 어떤 그 단독의 세계관을 그린 영화였기 때문에 바로 저스티스로 넘어갈 수가 없었죠.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영화 맨 오브 스틸인데요. 사실 이 크리스토퍼 놀란은 제작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어떤 이 영화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. 다만 이제 전반적인 어떤 톤이라든가 이 영화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만 조금 조언을 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. 이 영화도 마치 다크나이트처럼 슈퍼맨이라는 이름을 빼고 그의 별명이었던 맨 오브 스틸, 즉 강철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개봉을 했어요. 그리고 전반적인 톤 역시 약간 우울한 침울한 톤.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공개되기 전부터 공개되고 나서도 원작 팬들한테는 조금 원망이 자자했다고 해요. 왜냐하면 이 슈퍼맨이라는 이 히어로 자체는 원작에서도 굉장히 밝은 영웅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. 슈퍼맨의 주 무대인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자체도 굉장히 밝은 톤의 도시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. 근데 하지만 그 원작 슈퍼맨 코믹스 중에서도 이 작품성으로 손꼽히는 몇몇 작품들은 어두운 톤의 슈퍼맨 만화예요. 예를 들면 슈퍼맨이 미국이 아니라 소련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? 어떤 그런 인류가 슈퍼맨을 바라보는 아주 그 경계심 많은 시선들이 잘 녹아있는 작품이고, 국내에도 정식으로 출간이 됐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서 읽어보세요. 그래서 이제 이 영화 말미에서도 이 슈퍼맨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 미군이 드론 정찰기를 보내서 이제 감시를 하는데, 그거를 그냥 잡아가지고 부셔놓고서는 얘기를 하죠. 야, 난 믿어도 돼. 난 텍사스 출신이야. 흥행 성적도 제작비를 환수하고 약간 조금 더 번 정도? 이제 여타 히어로물에 비하면 조금 실망스러운 작품이죠. 거기다가 또 슈퍼맨인데, 이 거의 형님 중에 형님 아닙니까?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 사실 만족을 했어요. 또 시나리오의 완성도야. 감독이 잭 스나이더인데. 근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슈퍼맨이 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깨달았지만 왜 그것을 인류의 도움에 일찍부터 쓰질 않았는지, 그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이라던가, 그리고 이제 현대의 문명이 이 낯선 외계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선도 살짝 담겨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. 그래서 오히려 그 친부모인 조엘의 가르침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. 왜냐면 얘는 조엘도 사실 그 고향에서는 지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,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을 너는 지구의 어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거기서 헌신해라 어째라 저째라 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. 어떤 면에서는 이 악당인 조드가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았어요. 왜냐면 그 자신들의 인류를 다시 재건할 수가 있으니까. 물론 그 조건으로 지구를 파괴해야 된다는 게 붙었지만 인간의 아이로 자라왔던 클락 켄트는 당연히 이제 조드랑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액션이었어요. 어떤 액션이냐? 슈퍼맨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을 제대로 보여줬다.
제가 기대하고 있는 슈퍼맨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. 손가락 하나만 싹 이렇게 스쳐도 막 건물 하나 막 날아가고 막 눈으로 이렇게 막 레이저 쏘면 막 박살나고 부셔지고 하는 이 모습은 야, 헐크도 이 정도의 액션은 못 보여줘요. CG로 만들어진 액션이고 뭐 하늘을 날면서 싸우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이거 뭐 드래곤볼이네. 그래 그건 맞아. 근데 이 드래곤볼의 액션을 실사 영화로 이렇게 제대로 표현한 영화는 아직까지 없었어요. 심지어 드래곤볼 자신의 영화도 이렇게는 못했다고요. 초반 과거 장면을 제외한 중후반 이후의 장면은 사실 뭐 그렇게 뭐 재밌지는 않아요.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또 이 로이스 레인과 갑자기 로맨스가 이어지는 것도 조금 이상했고요. 왜 악당들은 로이스를 또 괜히 자기 우주선으로 데리고 와서 왜 말썽을 부리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런 설정들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. 또 거기다가 지구를 보호하는 수호자인 슈퍼맨이 메트로폴리스 도시를 뭐 거의 뭐 완전 박살을 내면서 그것 때문에도 비난을 샀어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맨은 그게 아니다. 뭐 하지만 조금 변을 하자면 슈퍼맨은 슈퍼맨으로서 처음으로 그런 어떤 대규모 전투를 치른 영웅이고요. 또 이렇게 쑥대밭이 됐던 메트로폴리스의 모습이 바로 곧 이어서 개봉하는 배트맨 대 슈퍼맨의 어떤 갈등의 단초가 되는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영화는 단독물로 평가하기에는 어차피 시리즈로 기획됐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. 왜냐면 어벤져스 1편이 개봉을 하기 이전에도 캡틴 아메리카 1편이었던 퍼스트 어벤져 그리고 토르 천둥의 신 역시도 굉장히 엉성한 완성도와 성급하게 만들어진 예고편이다 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었거든요. 하지만 뭐 지금은 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. 시리즈물이니까. 재밌는 사실은 이 텍사스 출신의 클락 켄트를 연기한 헨리 카빌은 사실 영국인입니다. 물론 그것도 원작 팬들은 또 막 싫어하더라고요. 근데 뭐 요새 이 영국 배우들이 뭐 헐리우드를 거의 뭐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? 또 이제 이 슈퍼맨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 체격을 급격하게 불리지는 않았고요. 대신에 체지방을 뭐 7% 이하까지 떨어뜨리는 아주 스파르타! 식의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배대슈에서 배트맨 역할로 출연하는 벤 애플렉은 사실 이 영화 맨 오브 스틸의 감독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특수 촬영이 주를 이룬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고사를 했죠.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 인연으로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출연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단독으로 만들어질 배트맨 영화도 벤 애플렉 감독이 직접 연출한다고 합니다. 또 로이스 레인 역할의 에이미 아담스는요 무려 이 역할을 맡기 위해서 3번의 오디션을 봤다고 하는데요. 이 브렛 레트너 감독이 만들다가 엎어졌던 슈퍼맨에서도 오디션을 봤었고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만들었던 슈퍼맨 리턴즈에서도 오디션을 봤고요. 또 이 영화까지도 오디션을 봐서 드디어 어떤 꿈을 이룬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슈퍼맨 리턴즈가 개봉했던 2013년은 슈퍼맨 탄생 75주년을 기념하기도 합니다. 또 거기다가 이 영화는 애초에 시리즈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뭐 렉스 루터 회사의 로고라든가 웨인 기업의 로고들을 자주 만날 수가 있고요. 그 외에도 원작 만화에 등장하는 어떤 다양한 로고라든가 이스터 에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서 원작 팬들이라면 되게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뭐 원작을 잘 몰라서 그냥 누가 이스터 에그인가 보다 하면 아 그렇구나 하지 뭐 잘 모르겠어요. 잭 스나이더 감독은 이야기보다는 비주얼리스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개봉할 배대슈도 사실은 조금 걱정은 돼요. 그러나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벤 애플렉이 주연하고 감독했던 영화 아르고가 아카데미 작품상 각색상을 수상을 했는데요. 그 영화의 각본가였던 크리스 테리어가 배대슈의 메인 작가로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의 메인 작가인 데이비드 S. 고이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또 올여름 개봉할 예정인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도 연출을 할 예정입니다. 근데 데이비드 S. 고이어는 정말 마블 DC 히어로물 아니면 그 외의 히어로물에서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하신 분인데 사실 어떤 그 개성이 강하신 분이 아니에요. 뭐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겠죠? 자, 이렇게 큰 히어로들의 대격돌이 연달아서 개봉을 합니다. 여러분은 배트맨 이길 것 같은가요? 슈퍼맨 이길 것 같은가요? 새롭게 리부팅되는 배트맨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구의 수호자로 다시 돌아온 슈퍼맨의 모습을 맨 오브 스틸에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배대슈 보기 전에 그 영화 한번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. 저는 이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다시 봤어요. 넷플릭스 사랑해요. 저는 그럼 지금까지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이었고요.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페이스북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. 그러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화 리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